안녕하세요. 안철수입니다. 2주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최소한 2주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뵈려고 합니다. 여기는 아마 이제 익숙해지셨겠죠. 제 지역 사무소입니다. 상계동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어, 이제 이번 그 선거 결과를 보시고, 몇 분들이 그리고 특히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 초심 잃지 마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분들께 제가 가끔씩 이제 좀 시간이 있으면 옛날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면서 좀 안심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옛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대 교수 그만두고 이제 회사를 했을 때입니다. 회사할 때 뭐 의대 교수가 갑자기 회사 사장하니까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매달 은행에 돈 끌어다니고 언제 망할 줄 모르고 그런 날이 거의 4년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 바이러스 대란이 발생을 하고 바이러스가 이제는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리고 백신이 정말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필수품이구나. 그런 인식들이 자리 잡게 되면서 그 회사가 이제 안정기에 접어든 거죠. 이제 그 이후로는 은행에 돈 끌어다니지도 않고 보니까 세금 내고도 순이익이 수십억이 나는 이제 그런 회사가 되게 됐는데요. 몇 달 지나서 가만히 제가 저를 보니까 생활이 바뀐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도 예전 차 그대로 타고 다니고 집도 예전 집 그대로고 주말이 되면 가족들하고 그 아파트 앞에 있는 국수집, 우동집 가서 밥 먹는 것도 그대로고 전혀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알게 됐죠. 아, 저라는 사람은 돈 때문에 바뀌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제 그걸 알고 내심 좀 저에 대해서 안심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카이스트 교수를 했는데요. 그때 그 저보다 얼굴 더 큰 사람하고 무릎팍도사 찍은 일이 있었는데 하룻밤새 정말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참 그때는 대단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고 한 사람도 욕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게 정말 오래 갔습니다. 몇 달 계속 그랬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제가 저를 보면서 아, 제가 전혀 들뜨거나 뭐 명예나 명성 때문에 사람이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 지난 3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는데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항상 을로만 살았습니다. 을로만 살고 그 특히 이제 지역 주민분들 만나면 어떤 점들을 고쳐야 되는지 그런 것들 겸손하게 듣고 그렇게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을로만 사는데 왜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그렇게 하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어쨌든 저는 제 일을 충실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는 돈이나 또는 명예나 권력이 저를 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절대로 초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옛날 이야기들을 좀 길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정치 시작하기 직전에 썼던 책이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인데 지금 봐도 생각이 그대로입니다.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핀잔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발전성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씀들도 농담으로 하시는데요. 걱정하지 마시라.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분들이 방송 보고 계실까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억울한 상황에 그러니까 제가 하지도 않은 말 제가 했다고 하고 또 오해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지자분들이 먼저 정말로 답답하고 분하고 억울한데 왜 설명 안 하느냐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원래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어떤 오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좀 구차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차하게 지나간 일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묵묵히 제가 하는 일만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들은 다 풀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 전에 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직업들, 그러니까 뭐 의사로서, IT 전문가로서, 벤처 기업가로서, 교수로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더라도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고 묵묵히 앞만 바라보면서 제 일을 하다 보면 진실이 밝혀졌었는데요. 그런데 정치 와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 차이점은 그거 같아요. 정치에서는 다른 분야하고 다른 점 한 가지가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상대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진실을 왜곡을 시키고 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안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왜곡된 진실이 통용되는 경우가 많은 게 아마 정치에서는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설명 책임이 있다는 말이 이래서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정치인이 해야 될 책임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 물정 모른다고 저보고 그러세요. 참 우리나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벤처기업 창업해서 나름대로 이제 기반을 닦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 물정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왜곡한다든지 아니면 또 짠돌이 1,000억 넘게 기부한 사람한테 짠돌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제가 꼭 이야기들을 하는데 왜 현안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느냐, 입을 열어라, 이런 식의 왜곡들, 그런 것들. 또 뭐 대통령병에 걸렸다, 이런 왜곡도 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병에 걸려서 탈당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사실은 대선 후보 양보한 사람이 대통령병 걸린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뭐 설명들을 안 해서 답답하셨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들도 요즘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인데요. 선거 결과 보면 많은 소위 정치에 대한 전문가라는 사람들 또 지금 현재 이제 정치인들이 예상이 많이 틀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예전에 IT 업계에 있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우리나라 굴지에 휴대폰 만드는 대기업이 있었습니다.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기업인데요. 거기서 이제 고민을 했답니다. 과연 아이폰이 나왔는데 우리도 스마트폰으로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예전 같은 피처폰이라고 하죠. 그걸 계속 해도 될지 그게 고민이 돼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컨설팅 회사 중에 한 회사에다가 용역을 맡겼어요. 과연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피처폰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애플 아이폰 같이 새로 나온 스마트폰으로 빨리 이렇게 바꾸는 게 나을지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서 나온 결론이 피처폰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결론을 내렸냐면 피처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서 컨설팅 회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는 쉬웠는데 스마트폰 새롭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자료가 없다 보니까 기존의 자료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게 지금 보면 엄청나게 큰 오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회사가 정말로 중요한 시기들을 많이 놓치고 지금도 이제 따라잡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틀렸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얼마나 제대로
그 바뀌어 나가는 민심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는지를 나타내 주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 정치가 중요한 것이 지금 민심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미래에 나가는 방향을 잡는 건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했다는 거를 이번에 선거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뭐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민심을 파악을 하고 변화하는 민심을 파악하고 미래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 나가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세운 비전대로 앞서서 개척을 해나가는 역할을 정치가 원래 해야 되는 역할을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심각하게 모든 정치인들이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정말로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선거에서 이긴 정당도 있고 실패한 정당도 있습니다만 이겼다고 무조건 자만하고 좋아할 때가 아니고 그리고 진 정당도 정말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하고 어떻게든 또다시 그걸 뒤집을 생각만 하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 그 미래에 대한 비전 세우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걸 다시 한 번 더 저도 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다 보면 잘못된 또 다른 방향에서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4월 13일 바로 그날까지도 이대로 가면 새누리당에서 180석 넘고 그리고 잘못하면 개헌 저지선 돌파한다고 말을 했던 바로 그 당사자들이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국민의당이 그렇게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더민주가 180석 넘을 수 있었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또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는데요. 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옛날에 닉슨이 대통령이 됐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보면 6.25 이후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 국교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 전에 새롭게 미국에서 대통령이 뽑힐 때마다 중국과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번번이 이제 실패를 했던 겁니다. 서로 국교 정상화되는 것이. 그러다가 이제 닉슨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그때 이제 모택동하고 다시 이제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데 정상회담 직전에 미국에 있는 중국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어떤 언론사에서 이번 회담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느냐? 80%의 전문가가 이번에도 중국과 외교가 정상화되는 거는 일은 없을 거다, 실패할 거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결국은 성공했죠. 미국과 중국이 이제 국교가 정상화가 됐던 건데요. 그때 이제 헨리 키신저라는 전설적인 외무부 장관이 큰 역할을 했던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직후에 그 다음에 같은 언론사에서 같은 전문가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봤답니다. 회담 전에 당신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번에 80%의 전문가들이 자기는 회담이 성공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런 게 다 보면 사후에 자기 기억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사후 기억 편향이라던가 아마 그런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옛날에 자기가 가졌던 기억을 왜곡시키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빈번한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역시나 정말 예상대로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서 여론조사가 정말로 고쳐야 될 점이 많구나.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결국은 아마 가장 피해를 본 게 국민의당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정확한 여론들을 여론조사에 반영할 수 있을 건지. 산수와 통계가 틀리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틀리지 않습니까? 산수에서는 1과 2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는 1과 2가 같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마 산수나 수학과 여론조사가 틀린 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여론조사에서 그 저기 1등, 2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꼭 맞는 비유가 아닙니다. 여론조사에서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거기에 나오는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내에 실제 수치가 95% 확률로 위치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상에서 뭐 1%가 내렸다 올랐다 그건 그 사실은 그게 올랐는지 내렸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걸로. 그런데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마치 산수처럼 1%가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이런 것 때문일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1% 왔다 갔다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1% 내렸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저기 기본적으로 통계나 여론조사에 그 아주 기본적인 상식에 배치되는 일인데요. 그런 식의 해석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들도 좀 고쳐져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번 그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변화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가를 그전에도 이제 알았었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변화에 대한 열망, 그 국민들이 이 바뀌어야 된다는 열망, 그걸 계속 잊지 않고 저는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저는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정치 바꾸기 위해서 정말 제 모든 것을 다 던지겠다. 그 각오 선거 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좀 너무 길었는데요. 간단하게 그 SNS에서 그동안 보내주신 이야기들 몇 가지만 읽어드리고 시간 마치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북에서 보시면 양정상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통과 역사를 쌓아 나갈 국민의당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대표 계속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새로운 시도입니다. 그래서 그 초심 잃지 않도록 그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도 그래서 월요일마다 최고회의 시작할 때 국민대표분 이제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최고회의를 시작하는데요. 내일은 이제 소방관분들 참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 듣고 계속 그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민의당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호님이신데요. 석준호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앞으로 험난한 여정이겠지만 새누리와 더민주 잘 다독여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주세요. 선거 유세할 때 국민을 위한 정치하겠다는 안 대표님의 외침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 다음 박장원님, 이런 동영상 지속적으로 올려서 국민들이 오해와 우려가 없도록 해주시고 시급한 법안, 중요한 법안으로 이 나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언제나 소통하는 국민의당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트위터입니다. 시선님, 좀 더 쉬셔도 기다릴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계속 정기적으로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순님, 현장 방문해서 해답 찾기 바랍니다. 단순히 정치인이 보여주는 퍼포먼스여서는 안 됩니다. 실속 있는 정책 나왔으면 합니다. 예, 아마도 이 말씀이 지난 수요일 날 인천 남동공단에서 그 여러 현장의 말씀을 들었던 화면을 보고 해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꼭 민생 방문으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가 아니고 거기를 통해서 그 정책화될 수 있도록까지 정책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행년님입니다. 전 사람을 봅니다. 진심 캠프부터 진심 믿고 지금까지 멀리서나마 함께 달렸습니다. 안철수의 생각, 영혼이 있는 승부 믿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초심 잃지 않고 정말 제 모든 것 바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다 카네이션 한 송이씩 부모님께 드렸죠. 저도 오늘 뵙기가 힘들어서 저는 그저께 부산 가서 부모님 식사 대접하고
많은 말씀들 걱정하시는데요. 말씀들 나누고 그랬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정말 가족들과 따뜻한 한마디 나누는 뜻깊은 화목한 따뜻한 일요일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